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잃었다, 벌었다의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그 딜레마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터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의 2024년 재무성적표 일부가 공개되면서 여의도 증권가가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국민연금이 2024년 한 해 동안 외환거래, 정확히 말하면 환율 방어와 관련된 포지션에서 무려 1조 4천억 원이 넘는 평가 손실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1조 4천억 원. 와, 감 안 오시죠? 우리 국민 5천만 명이 다 같이 모여서 2만 원짜리 치킨을 한 마리씩 뜯고도 콜라 사이즈 업까지 해서 마실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편의점 알바를 고조선 때부터 지금까지 풀타임으로 뛰어도 못 모으는 이 천문학적인 돈이 주식을 하다 잃은 것도 아니고 코인을 잘못 사서 물린 것도 아니고 오로지 환율이라는 거시경제 지표와 싸우다가 증발했다는 소식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부는 국가 경제 전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거시적인 리스크 관리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이건 명백한 배임이다, 주인의 이익을 배신하고 정부의 정책 목표에 돈을 쓴 거다 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잡하고도 중요한 돈의 전쟁, 감정은 싹 빼고 팩트와 논리로만 아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즉 전장의 분위기부터 파악해 봅시다. 지금 환율 심상치 않죠? 1,400원은 이제 놀랍지도 않은 뉴노멀이 됐고, 심심하면 1,500원을 넘보내 만회하고 있습니다. 킹달러를 넘어 갓달러 시대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 같은 서민들이 죽어납니다. 기름값 오르죠. 수입 과일값 오르죠. 기업들은 원자재 사오는 비용이 폭등해서 비명을 지릅니다. 물가가 전반적으로 다 뛰는 겁니다.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이 환율을 어떻게든 잡아야 합니다. 이게 1순위 과제예요. 그런데 환율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면 됩니다. 달러가 흔해지면 달러 값은 떨어지고 원화 값은 오르겠죠. 그런데 여기서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딜레마가 등장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달러를 가장 많이, 그것도 아주 공격적으로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누구냐?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우리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덩치가 지금 1,000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 거대한 돈을 국내 주식 시장에만 넣어둘 수가 없습니다. 국내 시장은 너무 좁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을 올리면서 필연적으로 해외로 나가야 합니다. 미국 주식 사고, 유럽 채권 사고, 뉴욕 빌딩 사고. 그러려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겠죠? 국민연금이 달러 삽니다 하고 외환시장에 나타나는 순간 그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환율은 뜁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연금에 넣으면 연금은 그 돈으로 달러를 사서 해외로 나가고, 그 과정에서 환율이 오르는 구조적인 사이클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우리 서학개미 형님들까지 가세해서 달러를 사 모으고 있으니 원화 약세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거죠. 여기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아니, 물가 잡으려고 환율 좀 낮추려는데 우리 집에서 돈 제일 많은 동생인 국민연금이 자꾸 달러를 사가네? 그래서 정부가 국민연금에게 은밀한, 하지만 거부하기 힘든 제안을 합니다. 연금아, 너 해외 투자하느라 달러 필요한 거 다 안다. 근데 시장 가서 티내면서 사지 말고 나한테 조용히 빌려 쓰거나 아니면 네가 가진 달러 좀 시장에 풀면 안 되겠니? 바로 이 지점에서 국민연금의 1조 4천억 손실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정부와 국민연금은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크게 두 가지 기술을 써요. 첫 번째 기술은 방패라고 부를 수 있는 외환 스와프입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하려면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보통은 시중은행에 가서 바꿉니다. 그러면 시장에 국민연금이 달러 산다는 소문이 나고 환율이 오르겠죠. 이걸 막기 위해 국민연금이 한국은행과 직거래를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가지고 있는 원화를 한국은행에 맡기고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고에 있는 달러를 국민연금에 빌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의 달러 매수 수요가 시장 통계에 잡히질 않습니다. 일종의 수요 숨기기 전략이죠. 우리 달러 안 샀어 하고 시장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이게 2022년에 처음 도입될 때는 한도가 100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650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90조 원이 넘는 돈을 한국은행 금고에서 꺼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국민연금이 한국은행의 제2의 외환 보유고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물론 이건 빌린 거니까 나중에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의 환율 상승 압력을 낮추는 데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두 번째 기술, 창에 해당하는 전략적 환해지입니다. 이게 바로 이번 1.4조 손실의 주범이자 논란의 핵심입니다. 환해지가 뭡니까?
환율 변동 위험을 없애는 거죠. 보통 수출 기업들이 나중에 달러 값이 떨어지면 손해니까 지금 환율로 미리 팔기로 계약하자,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자입니다.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길게 보면 결국 우상향한다고 믿기 때문에 원래는 환해지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환해지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환율이 1,400원 초반일 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 혹은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했겠죠. 야, 1,400원이면 역사적 고점이다. 더 이상 안 오른다. 그리고 여기서 더 오르면 나라 경제가 힘들다. 지금 미리 팔자. 그래서 미래에 들어올 달러를 현재 가격으로 미리 파는 선물환 매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시장에 국민연금이라는 거인이 달러를 판다는 신호를 줘서 환율을 억지로 끌어내리려는 아주 공격적인 포지션을 잡은 겁니다. 투자 용어로 말하면 환율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을 잡은 거예요. 자, 투자의 세계는 결과로 말합니다. 예측이 맞았으면 대박이었겠죠. 환율이 1,300원으로 떨어지면서 국민연금은 환차익도 챙기고 물가도 잡고 영웅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너무나 강력했고 달러는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은 1,470원, 1,48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국민연금은 1,400원에 달러를 팔기로 계약을 맺어놨습니다. 그런데 만기 때 보니까 시장 가격이 1,480원이 된 겁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1,480원에 팔 수 있을 걸 계약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1,400원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앉은 자리에서 달러당 80원씩 손해를 봅니다. 이 짓을 몇백억도 아니고 조 단위로 했으니 그렇게 쌓인 평가 손실이 2024년에만 1조 4,234억 원이라는 겁니다. 전년도 손실 대비 4배가 넘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게 단순히 돈을 잃은 것보다 못 먹은 돈, 즉 기회비용이 더 크다는 겁니다. 전년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꽤 좋았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절반 이상이 환율 상승 덕분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해외 자산이 많으니까 달러 값이 오르면 원화로 환산한 자산 가치가 자동으로 뻥튀기 됩니다. 즉 가만히 숨만 쉬고 있었으면 달러 가치가 올라서 자산이 불어났을 텐데 굳이 고점이다 라고 판단하고 인위적으로 팔았다가 벌 수 있는 환차익도 포기하고 원금까지 까먹은 셈이 된 거죠. 물론 투자를 하다 보면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환율을 어떻게 100% 맞추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예측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 투자가 과연 순수한 수익 추구를 위한 판단이었는가? 아니면 정부의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돕기 위한 동원이었는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적, 윤리적 논쟁이 등장합니다. 바로 수탁자 책임의 원칙입니다. 단어가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돈 맡은 사람은 돈 맡긴 주인을 위해서만 일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국민연금법에는 기금 운용의 목적이 가입자, 즉 국민의 이익 증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맡겨놓은 사유재산의 성격이 강해요. 그런데 이번 환해지는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이득이 됐습니까? 환율 상승을 억제했으니 정부의 물가 관리에는 도움이 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주인인 국민의 연금 계좌에는 1조 4천억 원의 마이너스가 찍혔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익률이 떨어질 위험을 알면서도 혹은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정부 정책을 위해 기금을 운용했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내 돈으로 왜 정부 정책 실패를 막느냐는 거죠. 반면 정부와 옹호론자들의 논리도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망하면 연금도 휴지 조각이 된다. 환율이 1,500원, 1,600원 가서 기업들 다 망하고 주식시장 폭락하면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국내 주식 가치도 다 떨어진다. 그러니 환율 방어는 결국 연금 자산을 지키기 위한 거시적인 리스크 관리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연금과 국가 경제는 한 몸이니까요. 과연 연금은 공공의 안녕을 위한 공공재일까요? 아니면 철저히 수익을 쫓아야 하는 사유재산일까요? 이 딜레마가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해외 사례를 보면 답이 좀 보입니다. 우리보다 연금 규모가 더 큰 일본의 공적 연금을 볼까요? 일본은 최근 슈퍼엔저로 엔화 가치가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보다 상황이 더 심각했죠. 그런데 일본 연금은 정부를 돕기 위해 환율 방어에 나섰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우리는 투자만 한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인위적인 환해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엔저 덕분에 그들이 보유한 해외 자산의 엔화 환산 가치가 폭등하면서 사상 최대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노후 자금은 더 빵빵해졌죠. 캐나다 연금 역시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됩니다. 정부가 달러 좀 풀어라 라고 해도 CR도 안 먹혀요. 그게 선진국 연금의 모습입니다.
반면 우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장을 맡고 기재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구조적으로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전 세계 유일한 관치금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1.4조 손실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이런 지배구조가 만들어낸 예고된 사고일지도 모릅니다. 거시경제 논리가 투자 논리를 압도해버리는 결과죠. 자, 형들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봅시다. 1조 4천억 원이라는 손실, 이미 확정된 선조표입니다. 가슴 아프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부를 무작정 비난만 하고 끝낼 일은 아닙니다. 이게 참 딜레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정부 입장에서 환율이 1,500원, 1,600원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 폭등하고 기업들 망하고 주식시장 박살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국내 주식 가치도 같이 폭락하겠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연금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연금의 달러를 써서 환율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거시적으로 보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용을 왜 하필 국민연금만 져야 하는가? 입니다. 환율 안정의 혜택은 전 국민, 전 기업이 누립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 치른 비용, 즉 1조 4천억 원의 손실은 오로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계좌에서만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가?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나? 이걸 묻는 겁니다. 선진국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캐나다, 일본은 철저한 독립성을 선택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목표와 연금의 목표가 충돌할 때 연금은 무조건 수익을 따른다. 이 원칙을 법으로 시스템으로 박아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급해도 연금 지갑에는 손을 못 대게 만든 거죠.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조적으로 정부가 야, 좀 도와줘 하면 연금이 싫은데? 하고 말하기 힘든 구조. 이른바 거버넌스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번 1.4조 손실은 누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런 애매한 구조가 만들어낸 시스템의 비용일지도 모릅니다. 형들,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지금 당장 급한 불 끄겠다고 댐에 있는 물을 다 끌어다 쓰면 나중에 진짜 가뭄이 왔을 때 우리는 마실 물이 없을지도 몰라요. 정부가 환율을 관리하는 건 당연한 의무지만 그 수단이 국민연금이 되는 것이 과연 최선일지 혹은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우리가 차분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화를 내자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게 지켜보자는 겁니다. 내 월급에서 나간 그 돈이 정치적 논리가 아닌 오직 나의 노후를 위해서만 굴러가고 있는지 말이죠. 투명한 공개와 연금 운용의 독립성, 이 두 가지가 보장될 때 비로소 우리는 국민연금 믿고 노후 준비한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판단은 형님들의 몫이에요. 지금까지 지식터틀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